선진국 일본의 시대가 곧 끝나고 일본과 한국의 위치가 역전될 것이라는 일본 경제학자의 주장이 일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추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0년 내에 일본이 선진국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일본 대장성 관료 출신이자 저명한 경제학자로서 도쿄대 교수를 거쳐 현재 히토스바시 대학의 명예교수로 있는 노구치 유키오 교수가 일본 언론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일본은 지금까지 약 50년 동안 선진국의 지위를 누려왔지만 지금 거기에서 미끄러져서 떨어지기 직전이다. 반면 한국은 그 5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성장 중이며 머지않아 일본과 한국의 위치가 역전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새삼스럽고 당연한 일이지만 일본인들에게는 다소 충격적일 수도 있는 이런 주장에 대해 일본 네티즌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컬럼의 내용과 야후제팬의 댓글 반응, 그리고 5채널의 여러 게시판 중에서 좌파계 게시판의 반응을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칼럼의 내용입니다. 일본은 선진국에서 탈락 직전 2022년은 버팀목이 될 중요한 고비. 반세기 선진국 시대의 끝, OECD 내에서 계속 낮아지는 1인당 GDP. 신년을 맞이하여 일본의 국제적인 지위의 변천을 되돌아보고 지금 일본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래프는 꽤 쇼킹하다.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싶지만 그래프 부분은 유료로 묶어놓았네요. 지엄하신 저작권님의 존재로 인해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기사 내용은 그래프가 없어도 이해하시기에 충분합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약 50년 동안 선진국의 지위를 누려왔지만 지금 거기에서 미끄러져서 떨어지기 직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960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각국의 1인당 GDP에 대해서 OECD 각국의 평균치를 1로 하는 지수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일본은 1970년경부터 50여 년간 1인당 GDP에서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다. OECD 국가들의 평균치는 선진국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1970년 이후 반세기 동안 일본은 선진국의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20여 년 전부터 그 위치가 계속 저하되고 있다. 일본은 OECD의 평균 수준으로 되돌아갔고 이제 이 수준을 밑돌려고 하고 있다. 선진국으로서의 지위를 이루려 하는 것이다. 선진국이 되려던 60년대 말 70년대 초와 같은, 자세히 말하면 2015년에 일본의 값은 0.981이 되어 이미 OECD 평균인 1을 밑돌았다. 하지만 이는 엔화 약세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것에 그쳤다. 또 세계은행의 데이터가 아닌 OECD의 통계에 의하면 2020년에 일본의 값은 이미 OECD 평균을 밑돌고 있다. 다만 2020년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장기적인 추세가 혼란해지고 있으므로 별로 참고가 되지 않는다. 여기서는 OECD 평균을 선진국 수준으로 정의했지만 선진국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있다. 예를 들어 IMF는 1인당 GDP 외에 수출 품목의 다양성과 글로벌 금융 시스템으로의 통합 정도를 고려해 40개 국가를 선진국으로 두고 있으며 일본은 그중 24위다. 이 정의로 말하면 일본의 지위가 내려가도 아직 당분간은 선진국으로 계속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선진국이라는 표현을 쓰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본이 지금 역사적인 전환점에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그래프는 1995년경을 축으로 하여 거의 좌우 대칭형으로 되어 있다. 현재와 정확히 대칭의 위치에 있는 것이 19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의 시기다. 일본은 1964년에 OECD에 가입했는데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까지의 시기는 고도 성장의 결과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직후였다. 68년도 경제백서의 제목은 선진국으로의 길이었다. 그래프를 봐도 일본이 급성장한 결과 OECD 평균선에 가까워지고 앞지르는 상황을 알 수 있다. 한편 2차 대전 후 압도적인 경제력을 자랑하고 있던 미국의 상대적인 지위는 저하되고 있었다. 이것은 그래프에서 미국의 선이 추세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85년경 일시적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85년 플라자 합의로 달러 강세가 조정된 데에 따른 일시적인 회복이다. 하지만 1973년 미국의 1인당 GDP는 일본의 약 1.7배였다. 미국에 가면 그 풍요에 압도당했다. 또 1973년 한국의 1인당 GDP는 OECD 평균의 10.4%로 일본의 101.3%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좌우 대칭인 그래프는 지속될까? 2030년경에는 OECD 평균의 절반으로. 지금 일본의 1인당 GDP는 OECD 평균과 비슷하다. 또한 OECD 평균과 비교해봐도
미국과 비교해봐도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 무렵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1인당 GDP는 일본의 약 1.6배다. 이 숫자도 70년대 초와 비슷하다. 95년을 축으로 하는 좌우대칭의 모습이 계속되어 간다면 일본은 앞으로 OECD 평균을 밑돌게 되어 2030년경에는 일본의 1인당 GDP가 OECD 평균의 절반 정도 수준이 되어버릴 것이다. 즉, 일본은 어떤 정의에 의해서도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어버린다. 더구나 한국의 지수는 이 그래프의 거의 모든 기간 동안 상승을 계속하고 있다. 1960년 한국의 1인당 GDP는 OECD 평균의 11.9%에 불과했지만 1994년에 50%를 넘어섰다. 1998년에는 아시아 외환위기로 38.1%로 추락했었고 2009년에는 리먼 사태로 다시 주저앉았다. 그러나 이러한 충격은 단기적인 영향에 그쳐 지금 한국은 OECD 평균에 육박하고 있다. 이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대만도 거의 같은 경향이다.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일본과 한국, 대만의 위치가 역전되고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 실제로 OECD의 장기 경제 전망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960년대에는 긴장감이 있었지만 탈락 직전인 지금 위기감이 없다. 일본이 OECD 회원국이 된 해는 일본의 1인당 GDP가 OECD 평균이 된 해의 8, 9년 전이다. 만일 앞으로의 사태가 그때의 대칭형으로 일어난다면 지금부터 8, 9년 후, 즉 2030년경에 일본이 OECD에서 탈퇴하게 되어도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러나 지금 일본인의 의식은 1960년대 당시와는 매우 다른 것 같다. 60년대 일본인들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는 것을 마냥 좋아하지만은 않았다. 선진국이 되면 냉엄한 국제 경쟁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에 대비하고 있었다. 63년에 일본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인 카트 조약국으로 이행했다. 이에 따라 보호무역이 허용되지 않고 전 세계의 시장을 열어야 했다. 1964년에 일본은 IMF 조약국으로 이행했다. 이에 따라 국제수지상의 이유로 환율을 변경할 수 없게 됐다. 이 때문에 자유무역의 경랑에 놓이면 일본 경제가 외국 자본에 지배당할지도 모른다는 긴장감이 있었다. 지금 일본은 반대의 의미로 갈림길에 있지만 위기의식은 느껴지지 않는다. 사실은 이런 추세를 막아야 하지만 그런 목소리는 높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OECD 평균 아래를 향하고 있는 것도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미국은 IT 혁명으로 하강저지, 일본은 대변화를 일으킬까? 지금까지의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까? 아니면 지금까지의 추세를 뒤집을 수 있을까? 역사적으로 하락 추세에 제동을 걸고 변화를 뒤집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실제로 그래프에서 보듯이 미국은 1995년경까지 하락을 계속했으나 그 근처에서 멈추었고 그 후 상승 과정에 들어갔다. 이는 IT 혁명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80년경 미국 경제력의 저하는 역사적 필연은 아니었다. 그러나 일본에서 그에 필적할 만한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의식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은 거의 확실하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여러 가지 여건을 정비하는 것이다. 2022년도의 예측 경제 성장률은 코로나 사태로부터의 탈피를 고려해서 높은 수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세계의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다. OECD 각국과의 상대적 위상 저하를 막으려면 최소한 OECD 각국의 평균 성장률을 실현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의 과거 위상을 만회하려면 OECD 평균보다 높은 성장률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 동안의 1인당 GDP 증가율은 OECD 평균이 1.09배인데 비해 일본은 0.89배다. 2000년부터 2020년까지는 OECD 평균이 1.66배인데 비해 일본은 1.03배다. 이 추세를 뒤집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래프에 나타난 일본의 좌우대칭 도형이 선진국에서의 탈락으로 향하게 된다. 2022년 세계의 주요국들은 코로나 사태로부터의 경제 회복을 도모하고 첨단 분야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장기 성장의 기틀을 다지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은 미래 세계에서의 패권을 놓고 더욱 치열한 경제 경쟁을 벌일 것이다. 기사에 달린 야후재팬의 댓글 반응입니다. 정말로 일부에 엄청나게 공부한 엔지니어 등이 버텨주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 국민 전체적으로 정말 무기력하다는 느낌으로 공부를 안 하죠. 그리고 자신만 좋으면 남의 일 따위는 아무래도 좋다고 하는 사람도 매우 증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좋게 말하면 자유입니다만 이것을 할 수 있으면 기뻐해주는 사람이 있다. 모두의 생활이 편리해진다. 같은 것이 없으면 업무의 활력이나 이노베이션이 일어날 원천이 없는 거죠. 일본인 대부분의 활동 범위는 일본 국내뿐. 더 말하자면 여행 외에는 자신이 살고 있는 도도부현 정도죠. 도쿄 사람은 지방의 모습 따위는 알 리가 없을 테고 정초에 조부모님이 사는 긴키 지방의 시골에 갔었는데 동남아시아와 다를 게 없는 것 같아. 젊은이는 없어. 현지의 중학교는 10명 정도밖에 없는 것 같고 정말 자기만 이득을 보면 되는 사람들이 된 것만 같아. 어딘가에서 읽었습니다만 근로하며 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과 세금으로 생활을 지탱하고 있는 사람이 반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학창시절이었던 20년 정도 전에는 아직 일본도 괜찮다 싶었는데 요즘은 정말 미래가 없다고 느껴져. 쇼와 시대의 일본은 다른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노동자를 혹사시키며 장시간 노동시키는 것이었고 어떻게 보면 도핑을 하고 경쟁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은 거지. 지금 일본의 상황이 원래 실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 나이 이상의 사람들은 선진국이라고 믿고 싶은 거죠. 이 정도로 정치인이나 대기업이 보신이나 자기 일속을 챙기는 일에 치중하고 게다가 고령자 우선인데 생산성 향상이 생길 리가 있나. 다른 분도 말씀하셨듯이 이미 훨씬 전에 탈락한 듯 합니다. 일본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도 쓰고 계시지만 과거에도 인구빨로 간신히 균형을 맞춰온 것뿐입니다. 일본에는 혁신적인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없고 큰 뜻을 품고 있는 사람을 일본에서 발견하기는 힘든, 물론 젊은 사람 일부는 대단한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점점 안으로만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령화도 한 요인이겠죠. 후진국으로서 모두가 함께 검소하게 생활해 나가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다음은 5채널의 여러 게시판 중에서 좌파계 게시판의 반응입니다. 대학 교수, 일본은 2030년에는 어떤 기준으로도 후진국이 될 것이다. 한국은 계속 성장할 것이다. 고마워 자민당. 예상외로 오래 버티네. 5년 후쯤이라고 생각했다. 뭐 그렇겠지.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강철, 조선, 자동차, IT, 한국 형님의 미래는 밝다. 한편 일본은 아무것도 없어. 일본이 TSMC의 구식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는데 6천억 엔이나 세금을 쓰는 동안 삼성은 3년간 22조엔을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에 쓸 테니까 이제 같은 무대에는 두 번 다시 설 수 없어. 일본은 파견 근로자를 실업자로 분류하면 큰일 난다고. OECD의 생산성은 향상되겠네. 한국은 이재명으로 거의 결정됐는데 지방단체장으로서는 괴물 수준. 적자재정인 성남시와 경기도를 복지에 충실하면서 흑자로 전환시켰으니까 상케이에 구로다가 한국의 다나카 가쿠에이라며 칭찬하는 수준. 괜찮아. 기준을 바꿔서 속일 테니까. 조작, 날조 기술도 세계 최고니까. 정부 발표의 숫자만은 선진국으로 유지한다. 그 GDP 조작은 연율 0.8%의 향상 효과. 8년간 6.4%라고 하니까 일본은 8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 된다. 게다가 이 조작이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어. 만약 다른 부처에서도 했다면 일본은 이미 한국에 뒤처졌을지도 몰라. 그렇지 않아도 파견회사가 중간에 껴서 GDP를 부풀리고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데 아베 정권이 집권 8년 동안 건설 수주 실적을 조작해서 GDP를 부풀려왔던 것이 최근 아사히 신문의 보도로 밝혀졌습니다. 조작에는 연필과 지우개라는 엄청난 특수장비가 동원되었다고 하네요. 고마워 아베상. 20년 후 시에라리온보다는 낫다. 다음 라이벌은 북조선이다. 일본이 내일 망한다고 해도 그 1초 전에 한국이 망하면 만족하니까. 그래도 한국이 성장하고 있으니까 한국보다 일부라도 앞으로 라는 경쟁의식은 나쁘지 않지 않나? 뭐 현실은 왠지 제껴지기를 한가하게 기다리고 있지만 일본은 영원히 한국을 이길 수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 부패도는 우리 일본의 압승. 중국과 한국에 이길 수 없으니까 다음은 베트남인을 깔보려고 응우엔 거리는 것 같더라. 옥상에서 뛰어내린 놈이 각 층의 주민을 비웃으며 떨어지고 있는 건가? 마지막 일본 네티즌의 비유가 참 우프네요. 최근 일본에서는 2027년에는 1인당 GDP에서 한국이 일본을 추월한다.
G7 아시아 대표가 한국으로 바뀌어도 일본은 할 말이 없다. 2040년 일본은 아시아에서도 평균 수준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쇠퇴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을 느낄 수 있는 기사들이죠. 일본 언론의 이런 기사에는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 한국이 거론되거나 한국과 비교를 합니다. 일본이 쇠퇴하는 것보다 한국에 뒤처지게 된 것이 더 충격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촌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미루어 헤아림을 의미하는 단어로 일본어로는 손타쿠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 특히 윗사람의 마음을 미루어 헤아려야 하는 관습을 일본에서는 손타쿠 문화라고 합니다. 즉, 윗사람 불편하지 않게 알아서 기어야 한다는 것이죠. 일본의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의 칼럼을 보면 문제 제기는 그럴듯하지만 해결책이나 결론 부분에 가서는 두루뭉실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손타쿠 문화가 발동된 것이죠. 제3자도 한눈에 알 수 있는 해결책을 이 손타쿠 문화 때문에 거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나 관습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 어떤 분야가 되었든 일본의 혁신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사회 곳곳에 아직 권위주의가 많이 남아있고 심지어 권위주의 시절로 다시 되돌리려는 자들까지 있죠. 시대에 역행하지 않게 국민들의 현명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